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7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스공장에 다녀왔고요. 또 오늘 이봉우 팀장은 또 저리톡 유튜브에 가야 되니까 네. 계속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이 선거 관련 이야기들을 돌아다니면서 풀면서 그 와중에 꼭 미디어 탈곡기로 홍보하고 옵시다. 살아서 돌아옵시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하는 라이브 방송도 많이 봐주십시오. 꼭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네네. 예. 자, 그러면 일간기고스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일간기고스 중에서 전 이게 제일 웃겼어요. 어젠 둘 다 웃겼어요. 아니, 다 웃긴데, 사실은 다 웃긴데, 그 전날에 그 우리가 말한 빙의 보도 있잖아요. 중앙일보의 빙의 칼럼. 중앙일보의 옥중서신, 박근혜 옥중서신, 그거의 방송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두 박근혜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웃긴 건데. 박근혜의 속마음을 정말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친박신당이죠. 친박신당 창단 소식이 들려오니까 TV조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를 단독 보도로 냈거든요. 근데 이 보도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안에서 검토 중인가 봐. 아, 이게 나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지, 이 말이. TV조선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이 그러니까. 보도 내에 별다른 출처나 근거가 없어요. 네. 그냥 자기네 취재 결과래 이게. 약간 중앙일보에 질 수 없다 이런 거 아닐까? 글쎄 모르겠어. 아무튼 박 전 대통령께서는 감옥에서 지금 두 가지 방향의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집니다. 총선 메시지를. 네.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의 중심에 친박 신당이 있어야 하고 최근 합당을 선언한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아무튼 홍문정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 보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도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한 출처나 근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자가 박 전 대통령 감옥에 있는 그분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그런 보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거과 같이 중앙일보랑 너무 다르잖아?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앙일보 이게 더 웃긴 거는 같은 날이야.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빙의 칼럼 낸 날도 2월 22일. 네. TV조선에 방금 말씀드린 기사가 나온 것도 2월 22일. 네.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둘 다 빙의해서 보도를 했는데 한 곳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친박이 좀 억울하더라도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대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의 빙의입니다. 근데 지금 TV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서 중심은 친박 신당이 돼야 된다. 양보는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빙의를 같은 사람한테 했는데 다른 말을 했어. 잘못됐어. 근데 나도 빙의가. TV조선께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설득력은 해. 그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해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진짜 박 전 대통령이 뭐 선거의 여왕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굳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팔아서 그 사람의 후광으로까지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기는커녕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다가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하는 언론의 행태가 다 너무 한심하다라는 네. 그러면 생각입니다. 중앙일보는 약간 미래통합당 쪽의 의견과 비슷하고 우리공화당 쪽은 약간 TV조선이잖아요. 네, 두 언론이 각자 자기네 입장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용하는 거 더하기 사실은 저는 선거운동 정치적인 같은 입장을 살짝 보여준 거지. TV조선의 입장과 중앙일보의 입장은. 선거운동 네.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선거판에서 심지어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소환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안 네. 좋죠. 누구는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총선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엄연히 얘기하면 지금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그냥 계신 범죄도 분이고. 아니고 헌법을 유린하신 네. 심지어는 그 혐의들 중에 선거법 위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분을 총선과 자꾸 연관지어서 이 표심을 흔들어 보려고 특히 보수 쪽 표심을 각 언론사가 자기네가 좋아하는 정당 쪽으로 끌어오려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네네. 거거든요. 중앙일보랑 그렇죠. TV조선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꾸 보도에 내는 매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TV조선, 중앙일보, MBN 정도라고요. 다른 매체들은 안 하고 있어요. 왜 얘네들만 이럴까? 우리가 참 신기한 부분이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조선중앙일보 두 개가 조선중앙일보 그러니까 이상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신문이 어제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미끼로 영업을 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 모르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는. 어제 저희가 기고스로 빵 내가지고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기고스가 지금까지 저희가 물론 오래되진 않았지만 제일 많이 읽으셨어요. 아, 재밌나봐요. 그랬어요? 마스크 미끼가. 네. 자, 두 개가 뭐 특별히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본지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마스크 세트를 드립니다.가 조선일보였고요.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구독료 자동이체하면 마스크 드려요라고 했습니다. 예, 중앙일보는 지금 온라인판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신문만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있는 그 내용만 지면에 나갔어요. 나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뉴공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김준일 대표가 뉴스탑 대표가 했는데 저도 옆에서 이제 같이 들으면서 보니까 특히 김준일 대표는 이날의 편집이 압권이었다. 조선일보.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그 바로 위에 이 조그만 사고가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드려요 하는 기사가 나가는 그 사고 옆에 알립니다. 굉장히 큰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마스크가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마스크 대란. 네. 그런 식의 내용을 앞에다가 싣고 위에다가 싣고 그 옆에다가 마스크를 드린다. 자동이체 그 신청해라. 마스크를 우리가 가져왔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사실 그건 이건 아니고요. 진짜 너무 비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마스크 사려고 난리인데 정부는 마구 뿌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판 내용이에요. 아니 마스크가 없다고 지금 난리라고 정부를 비판해놓고 그걸 자기네는 자기가 우리 거 구독하면 줄게요 이러고 있는 게 자동이체 신청하면 준다고. 아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네, 너무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도 이날 칼럼에서 마스크는 정부가 책임지고 조달해 이번 사태가 사그라질 때까지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스크가 없으니까 정부야 무료로 좀 줘라. 이래놓고 자기는 우리 구독하면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 다 기사들도 자기네 마케팅을 위해서 일부러 더 심하게 한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늘 여러 가지 썰들이 나왔는데요. 김한 기자는 그 마스크 어디서 났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좀 누가 취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글자 너무 바빠. 우리 셋 다 너무 바빠요.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이제 신문사들이 마스크를 돈 주고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어떤 이렇게 기부를 받거나 기증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전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취급해서 계속 보도가 나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지원도 모자라는 판에 지금 이 마스크를 막 이제 영업으로 사용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도대체 어디서 확보한 것일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것도 한번 파볼 필요가 있다. 돈 주고 샀을까 과연 그것을 뭐 이런 생각도 조선일보, 들었습니다. 중앙일보 해명합니다.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날카로우신 게 우리 이 기고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이미 달렸어요. 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그런 마스크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런 댓글이 이미 달려 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샀을까가 제일 중요해요. 사지 않고요. 만약에 기증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증받은 것을 이렇게 돌린 것은 아닐까. 그러면 진짜 큰일 나죠. 예, 아무튼간에 어디서 구했는지 아무튼 그리고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라는 힘을 이용하여서 뭔가 영향력을 준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서민들이 사기 힘든 마스크를 어떻게 영업용으로 사용할 정도의 분량을 확보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오늘 보니까 언론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심의를 비판하는 그런 논평을 냈어요. 방심위의 KBS 중징계가 언론자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서 중징계를 내렸어요. 근데 객관성 조항은 물론 조항을 다 읽어보면은 이제 불명확한 사실을 이렇게 애매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해서 사실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핵심은 허위 보도하지 말란 조항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적용 조항을 제대로 못 집어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심의위원회에 있는 직원들도요. 이 적용 조항 넣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넣어요. 사실은 거의 다. 그런데 왜 이거를 객관성 조항으로 넣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객관성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상하다. 이게 딱 객관성 조항만 적용해서 중징계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인터뷰 이 논란이 허위 보도는 정확하게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 보도 아니에요. 인터뷰 그래요? 취지를 왜곡한 것이지. 왜냐면 그거랑 다른 건가? 발언한 네. 내용 중에서 일부를 잘라서 악마의 편집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발언이 이제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어. 선택적 받아쓰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성 위반으로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한 건데. 악의적 없었던 편집이다. 발언을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게 아니니까. 네네. 있는 발언 중에 자기네 입맛에 맞는 걸 고르다가 인터뷰 당사자의 취지를 반대로 바꿔버린 게 그럼 있으니까. 객관성 말고 뭘로 했어야 근데 되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서 상세한 심의 규정 조항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거를 충분히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항들 중에 뭐 공정성이라든가 준용해 볼 수 있는 조항들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객관성 조항만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방송심의의 적용 범위가 원칙적으로 방송이 유통된 후에 그 정보의 내용에 한정되어야지 되는데 그 정보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취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나, 뭐 어떻게 이걸 성사시켰나, 이런 내용에까지 무리하게 심의를 적용하는 것이 삼가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객관성의 경우에는 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조작, 날조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인터뷰가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임을 증명하는 내용에 한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명백하게 강요된 허위 진술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왜 김경록 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냐 이거예요. 네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딱 보도로 드러난 것 안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한쪽 일방의 의견서를 받고 그거를 KBS 측의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해본 채로 곧바로 심의에 적용하느냐. 이거는 과도한 거다. 과도한 거를 넘어서 월권 수준이다. 이런 이제 이유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말 중에서 뭐냐면 방송 심의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시한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한해서 제재를 행해야 되는데 그 예외적으로 적용한 위반 사항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한다거나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것, 그리고 강제 취재, 그리고 답변 강요, 유도신문 등을 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된대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이 KBS 방송이 강제 취재, 답변 강요, 유도신문 등을 하는 행위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걸 판단해봐야 되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판단, 이게 정말 과연 맞는지, 그리고 KBS의 반론을 정확하게 듣고 정말 강제 취재는 없었다, 유도신문도 없었다, 뭐 변호사 입회하에 아주 뭐 정말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입증되면은 사실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이 내용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절차에서의 문제는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경록 씨의 의견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의견서에 대한 반대 의견 있잖아요. KBS KBS의 의견, KBS 입장도 듣고 다시 한번 더 늦게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완결이 안 된 것이요. KBS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재심 여부를 또 논의를 할 거예요. 근데 재심이 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심 자체가 이례적인 현상이긴 한데 대부분은 기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재심을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재심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중징계의 수위를 낮춘다거나 뭐 징계가 바뀐다거나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뭐 적용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자체는 타당하다라고, 특히 절차의 문제죠. 그러니까 전 솔직히 말하면은 적용 조항이 부적절한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재심을 받아주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 근데 관계자 징계 정도의 중징계를 내리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합리적인 그 어떤 진술 과정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맞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관계자 징계가 굉장히 중요한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 자체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보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심의 과정과 이런 부분에서 재심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적용 조항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언론개혁 10년대의 입장,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저는 KBS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KBS의 자체 조사 이런 공식적인 조사 결과에서 KBS의 이 인터뷰가 인터뷰 이해, 그러니까 김경록 씨의
전체 발언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건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KBS 스스로도 인정한 상태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잘못된 보도를 엄연히 존재하는 심의기구가 그냥 내비둔다? 그것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네. 심의기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존재 자체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자면은 제재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아무튼간에 뭐 재심이 좀 이루어져서 좀 깔끔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그 심의 의결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금 사실 KBS가 제재를 받아서 이렇게 논평을 내셨는데 정말 다른 심의 효력들 보면요. 특히 TV조선 채널에 대해서 부실심이 진짜 많습니다. 적용조항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요. 민원연이 보고서 낸 거 몇 번 되지만은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시민단체들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댓글 몇 개 읽어보고 마칠게요. 팟빵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팟빵에 흑토마님이 2,000원, 그 다음에 김호섭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선님께서는 유튜브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네. 청취자신데 감사합니다. 노란색 메모지님께서도 방심위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늘 하람파야님도 중앙일보 가서 대기자나 소기자나 뭐 신춘문에 응모하라고 그런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어제 방송 777화 댓글 읽어드릴게요. 처장님께서 어제 라디오에서 홍보하신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게 저희 구독자도 한 100명 늘었고요. 하루 만에 어제 밤 사이에. 그리고 어제 방송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밤에 많더라고요. 네. 네. 새로 듣게 되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댓글을 저희가 또 댓글이 많이 달려서 다 읽어드리기가 좀 어렵고. 호아케이님은 이렇게 쓰셨는데 방송심의 자체가 검열 같다는 어떤 기자의 의견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언론 자유가 아니라 아무 견제가 없는 언론 권력을 원하나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언론개혁 시민연대도 그렇고 심의의 최소화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의를 안 해도 언론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자율심의가 되는 게 굉장히 좋죠. KBS가 내부적으로 자율심의를 잘해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외부에서 이런 망신당하지 않고. 그런데 어찌됐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굳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생긴 것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굉장히 많고 부적절한 보도들이 많았고 특히 방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까지 세워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공공성이 여기는 분명하게 책무가 주어진 곳이기 때문에 심의가 있어서 화가 나, 검열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자율심의기구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이런 위상과 구성을 가진 심의기구는 또 그렇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민간 자율심의기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있지. 근데 아무튼 저는 심의의 최소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심의에 걸리지 않는 게 심리에서 걸리지 않는 방송이 많아져야지 최소화되는 거잖아. 그렇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보고 뉴스공장에 나올 때 탈곡기 광고 좀 하세요. 구독자가 너무 적어요. 라고 좋은 친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뉴스공장에서 뭘 말하는 게 제가 되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번 끼어들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뉴스공장에 민폐를 끼칠 수는 없으므로 좀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힘내라 대한민국님께서 조중동은 이러다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노벨 문학상은 좋은 글 쓴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에 별로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조중동이. 예, 그리고 김경록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가 꼭 밝혀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양측의 입장을 다 고려하고 판단을 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실관계 드러나려면 또 재판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각자가 좀 양쪽이 그렇게 말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들은 것도 사실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 또는 뭐 이런 게 발생했을 여지도 좀 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미련년 응원해 주신 분들 김민자님,
뭐 김자정님, 이재영님, 송희태 TV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가들이 좀 더 미디어 탈곡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컨셉을 바꾼 거예요. 그냥 그날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은 저하고 이봉우 팀장 정도가 그냥 이 방송에서 소화를 하고 활동가들은 좀 더 준비돼서 미시라는 영상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미스를 보시면 월화수목 저희 그 모니터 활동가들이 각자 출연해서 매일매일 나오는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예. 그것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유튜브 채널로 따로 구독해 주셔야 돼요. 네. 예,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이걸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모니터를 여기 하고 잘라서 있고요. 오늘 저희가 들려줘. 신문 방송 종편 그리고 유튜브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라는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이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미디어 선거, 탈곡기. 네, 알겠습니다. 선거 관련된 내용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발언이었고. 네, 알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아 민망해. 이거 진짜 민망하거든. 남의 방송 가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그것도 공중파에 가가지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인정. 아. 이거는 저보다 더 힘든 게 그래도 저는 아무리 KBS면 유튜브잖아. 유튜브 그러니까. 전용 방송에서 그랬는데 아. 이건 라디오에서 핵심 야. 발언이야. 나왔는데 PD가 막 웃겨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민망하고 미안하거든요. 기자님 저희한테 자주 오셔야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고생- 진짜 고생하셨네요. 민망해. 아. 제작진들 다 보고 있는데 진짜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자 갑시다. 파이팅. 박수. 박수가 약간 북한 박수. 아 근데 제가 우리 영상을 보는데 제가 가끔 진짜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북한이 아니고 약간 원숭이 박수 있잖아.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 아 내가 박수를 저렇게 치는구나. 저도 영상 보면서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 둘 다 너무 웃긴 게 누가 얘기하고 있을 때 자기 혼자 가끔가다 이렇게 카메라 보는 그거 약간 강박이 있어야 돼요. 아 카메라 보는 건 낫습니다. 카메라를 네. 봐야 돼요. 그건 보는 좋은 게 나아? 겁니다. 네. 아니 나는 근데 숙이는 게 나아. 이렇게 막 보고 있어 내가. 아니, 카메라 보는 게 봐야 나아요. 시청자 입장에서 아니면 저라도 보세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저리톡 할 때도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욱 씨가 자꾸 카메라 보라고. 카메라 보고. 자 합시다. 네. 다시 박수.